많이 정보를 아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오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부동산 정보와 분석이 이런 식입니다. 거기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왜요?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아,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는 이메일 거예요? 주소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아유, 네. 오늘도. 네. 오! 왜? 이거. 뭐야? 굉장히 고가의 귀걸이와 흡사하군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거, 그 고가는 아니죠.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그 영부인이 하시는 고가의 귀걸이와 흡사하군요. 건이라고 불러줘. 마음만은 영부인입니다. 네. 오늘 되게 오 여사님 컨셉으로 나오셨는데. 아, 그래요? 네. 아침부터 무슨 경보가 울려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많이 열이 받았거든요.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아주 많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또 한 분의 희생양이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도요. 몇 번 안 뵀는데 되게 착한 우리 아빠 같은 느낌. 우리 아빠는 안 착한데 저분은 착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빠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애널리스트 이광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집값 떨어진다고 하셨던 분이잖아, 저분. 되게 맞아. 많이 올랐을 때도 계속 떨어진다고 하셨던 분. 그래가지고 지금 퇴사를 하신 건가? 아니에요. 네. 미래의 셋에 나오셨잖아. 아니, 왜 퇴사를 하셨어요? 최근 근황부터 좀 이야기를 하죠.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모아둔 돈이 좀 많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랑 똑같죠? 촬영 전에 질문이 똑같아.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아놓은 돈이 많으면 그냥 편하게 다니죠, 뭐. 저 연봉도 높았는데요. 네. 일을 진짜 잘하셨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되게 총애받고 네. 그랬는데 이제 자꾸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아, 뭐 방송 출연 좀 많아지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애널리스트를 제가 오래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갖고 있었는데 네. 몇 년 일하신 거죠? 거의? 저 애널리스트는 한 15년 했고요. 그 전에 건설사를 한 6년 다녔으니까 21년간 직장생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월급 그리고 사실 편하잖아요. 어떤 게 편하냐면 그냥 저 어디 다녀요 하면 사람들이 그래 다 하는 곳이잖아.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면이 사실은 편했는데 편하다는 말은 그걸 또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용기가 좀 필요했어요. 네, 근데 그냥 정말 딱 눈 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왜? 그래서 와. 그게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고 그러면 네. 오히려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랬고 그래서 출근해서 바로 이제 위에 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저 그만두고 싶다고. 그때 뭐래요? 그랬더니 그냥 편하게 다니래. 월급 받으면서 스트레스 왜 받네. 어차피 잡는 거야, 은근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럴까? 그냥 편하게 다니라는데. 아니, 윗사람도 그냥 다니라는데. 일 좀 줄이고 네. 일 좀 줄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동안 한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럴까? 그래서 일단 방을 나왔어요. 네.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여기서 또 이러면 또 몇 년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가서 바로 똑같은 고민을 또 할 것이다. 그렇죠. 또 바로 들어와서 저 배려해 주시는 거 고마운데 그래서 저 더 바라는 게 하나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봉 협상인가? 그 사람 생각이 없을 그럴 거야. 수도 있겠지. 더 높여줘야 된다고?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맙다. 그러니까 저 원하는 거 하나 들어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그래서 당장 잘라달라. 아이고. 당장 그만두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3, 4일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내분이라든지 맞아. 가족분들한테는 언지 같은 거 했습니까? 나 조금 회사 정리하겠다. 퇴사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런데 이제 부부라는 건 말 안 해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수상하다. 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네. 웃기죠. 말로도 안 하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나 오늘 통보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 뭐 있나? 그러니까 혹시 나 나 몰래. 그래도 되게 좋은 거예요. 안정감이. 와, 그래서 네. 내가 결혼 잘했네. 멋지시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지만 저는
약간 전민기 씨도 회사 다니다가 이제 새벽 일 막 4년 5년 하다가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만두고 싶어 하고. 근데 저한테 진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두 분이 그때- 부부세요? 네. 아, 모르셨구나. 저 나 이제 그거 좋아하는데. 네, 많이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민기 와이프. 네. 네, 제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톡이 그만두겠다고 왔는데 저는 오히려 속으로 에이, 이 남자 그래도 설마 가정이 있는데 떠보는 거야. 안 그만두겠지라는 생각에 오히려 제가 그래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오히려. 그만둬야지 했더니 못 그만두더라고요. 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분도 그걸 노린 게 아니었을까? 아, 완전 그럼 제가 뒤통수 쳤네요. 아니야. 근데 여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랑은 왜냐하면 달라? 전민기는 그동안 시그널이 많았고 겁이 많고 한데 이제 이강수 위원이 묵직하게 21년을 직장 생활을 했고 그런데 아마 가정에서도 특히 우리 남편도 번아웃이 왔을 때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 되게 안쓰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막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아내분은 난 분명히 어느 정도 캐치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21년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준 게 있기 때문에 대책은 없지만 그래서 알았다. 아, 근데 저는 근데 아직 믿음이 있다. 뭐냐면 뭔가 꼼쳐놨을 거다. 아내분이 아 월급 받으면 다 갖다 주세요? 아, 그럼요. 그거는 우리랑 100%, 완전 다 100%. 아내분을 믿고 그만두셨다. 아내분의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고. 뭔가 있을 거. 어디 논산에 열병 땅이라도 논산, 있겠지. 왜 논산이에요? 논산 훈련소 이런데. 갑자기 떠올라. 아니 그러면은 퇴사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지만 결단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퇴사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좋더라. 이걸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걱정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더라. 뭐 이런 거 있다면은 꿀팁. 아, 되게 어려운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달 됐는데요. 네. 한 달밖에 안 되셨어. 이분도 몰라 뭐가 좋은지 지금. 지금 현실이 아직 다가오지 맞아, 않았어요. 이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아 바빠요? 바빠. 배가 너무 바빠. 새벽 4시에 일어나죠 아직도. 아 진짜요? 오. 뭐 하세요? 하루 일과를 좀 알려주세요. 무료로 배포 중이셔. 광순의 복도방. 내가 이것 때문에 속 터진다 진짜. 아니 하루 일과 좀 얘기해 주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요. 네. 이제 씻고 하면 5시에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좀 있는데 네. 사무실로 6시 정도에 출근해요. 도착해요. 네. 그다음에 6시부터 한 8시 이때까지 이제 할 일을 하고 뭐 난리 하세요? 신문 보기? 많이 보진 않아요. 저녁에 보고 이렇게 아침에서는 이제 뭐 미국 시장도 한번 보고 아 계속 경제 관련 일을 하시는군요. 공부해야죠. 네. 그리고 뭐냐면 그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정 TV 나온다고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아침에. 네,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똑같은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럼 진짜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그렇죠. 텐데.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뭐 오늘은 사실 못 보여드렸지만 뭐 PT 자료 원하시면 그런 거 만들고 그런 게 해서 이제 아침에 그런 다음에 아침에 나서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즘에는 유튜브 하고 방송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만만하게 여겼는지 연락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부터 이제 이광수 위원님이 경제 채널에 정말 나오셨는데 많은 인사들이 있지만 굉장히 신뢰받는 인사분, 맞아요. 되게 진심이 느껴지고 진짜 서민이라든지 구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야. 내가 솔직히 저 위치면은 딱 특강 한번 열겠다고 한 다음에 1인당 뭐 한 10만 원 받아가지고 큰 거기 호텔 밑에 지하에가 싹 모아가지고 강의 한번 딱 하고 돈 딱 땡기고 난 이럴 것 같거든. 근데 이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할 것 근데 같아. 되게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만두니까 네. 한 3분 정도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세 그전에 명이? 이제 알았는데 뭐 친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한 3분 정도가 보더니 이제 밥을 드시면서 저한테 나한테 투자하고 싶다. 아니, 뭐 회사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돈을 좀 있는 진짜? 분들인데 그래서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뭘 우와. 투자하지? 그냥 투자해 주겠대요. 가치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아직은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돈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고요 또? 네. 아니 투자잖아요. 왜 주는 것도 안 받아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직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돈을 쓰지는 않으니까 지금. 아니 그래도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돈이 있어야 내가 뭐가 있어야 좀 선한 영향력도 좀
더 잘 퍼질 수가 있잖아. 도와줄 수 있을 때도 더 화끈하게 도와주고. 근데 돈을 받으면 또 그렇게 못할까 봐. 아, 눈치를 또 휘둘리게 봐야 되고. 왜 그래 이 사람 진짜. 아니 근데 투자는 또 함부로 받기에는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늘. 그냥 그 마음이 되게 감사하고. 근데 보류. 거절은 보류는 아니죠? 아니고 돈이 일단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와이프 믿고. 오늘 언니한테 많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채찍 좀 가져와 주실래요? 경제 교육을 언니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틀 안에, 울타리 안에. 제가 네. 경제도 분석하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나와보니까 좀 혼동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어디를 이동하든 뭐 운전을 잘 못하니까 사실 택시만 타고 다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백수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출하면 그래서 안 지금은 되니까. 이제 지하철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네. 되게 혼동스러워요. 지하철도 잘못하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막 내리는데 못 내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거의 초등학생이 돼버렸네. 아, 그러니까 그 투자 받았으면 최소한 택시는 탈 수 있잖아요. 법인카드로. 그러면은 시간 낭비 안 하잖아요. 그래 가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요. 근데 요즘 좋아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네. 걸어다니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요즘 제가 막 평균 걸음수가 12,000, 13,000이에요. 와 거의 대단하죠. 여행 갔을 때 걷는 정도의. 그러니까 백수가 가로서 한다는 말이 지금 본인한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가. 많이 걸어서. 15,000보씩. 그래서 어쨌든 네. 요즘 과거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솔직히 좋죠. 어때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또 하나 가장 좋은 건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다는 거. 말이 그동안은 좀 완전- 제약이 그렇죠. 있었다면. 뭔가 보이지 않는 억압이 좀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 그런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게 더 무서워. 월급을 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사회에서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냈는데 좀 과격한 책인데 내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책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은 왜 그래? 아니 되게 밝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근데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제 한국의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가 좀 눌러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러다가 조사받는 거 아니야? 맞아. 좀 튀어나오면 자꾸 내리고. 이 책은 언제 지금도 내신 이거 홍보하라고 던져줬는데 아니야. 못 받아 먹네. 아니야. 일단 이 제목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여러분들 책 사주셔야 됩니다. 지금 광순의 복도방도 진짜. 무료로 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자, 광순의 복도방 이건 얘기를. 뭐예요? 퇴사 후에 이거를 시작하셨는데. 나는 우리처럼 유튜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 무료로 부동산 정보를 배포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근데 이미 2만 명이 와가지고 네. 손목 부러지게 생겼지. 이메일을 2만 명한테 보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그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잖아요. 네. 이렇게 쫙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그걸 이제는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거 원래 하잖아요. 그쵸?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나와서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실제로 보고서를 쓰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 말씀하시고 이런 거지 직접 이제 보고서하고 분석하고 이걸 레포트를 내는 건 얼마나 사실 거의 일이 많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레포트를 낼 예정이고 네. 이번에 한 번 나갔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한 3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인데 30페이지요? 예, 아마 읽으실 때도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 그 일을 하는 일이죠. 전 애널리스트니까 분석해서 하는데 원하시면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요? 이 30페이지 만드는 것도 힘들지. 근데 그 2만 명한테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것도 엄청난 일과 에너지인데, 그 궁금해. 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하고 싶으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끌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렇게 되게 일종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쫓겨서 이제 그런 비싼 집을 사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만 보고, 그리고 누구한테 뭐냐면 듣고. 대부분 사실은 한국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정보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노출이 돼 있는
예를 들면 건설회사가 만든 협회, 그리고 뭐 건설회사가 운영하는 언론,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이 잘 돼야 돈을 버는 전문가들. 그래서 전문가가 50명이 와서 설문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80% 이상이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휘둘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한참 관심이 많을 때, 그러니까 집이 없을 때였죠. 네이버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마 가장 큰 카페일 텐데 여기가 모 카페를 들어가면은 진짜 부동산 지금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마치 되게 사회적으로 낙오자인 것처럼. 맞아. 그래서 그 카페를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작은 빌라라도 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벼락꽂이라고 조롱하고 전 이런 게 가슴 되게 아팠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래서 그런 카페에 가보시면 전부 다 건설사들 홍보예요. 그런데 제가 건설사를 비난하고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와 리서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균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분석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보의 비대칭성을 전 줄여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회사를 나왔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이 정보를 애써서 구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집값이 제가 오를 때 잘 아시겠지만 집값이 막 오를 때 제가 막 안 좋다고 집 사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세미나를 전국에 다니는데 이제 30, 40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세미나를 갔어요. 네. 근데 집값 오를 때 빠진다고 하니까 한 3, 4명밖에 안 오시더라고. 기분 나쁘지.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 빠진다는 것처럼. 아니 또 집이 기분 없으셔도 아, 그런데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 세미나를 엄청나게 가는데. 근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압구정동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네. 거기는 꽉 차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렇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집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보에 균형적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부자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집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쏠려보는 거죠. 그래서 막 집값 빠진다 그러면 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너무 와닿는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그 카페에서 이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막 글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 근데 솔직히 나는 그 내용을 봐도 모르겠어. 왜냐면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내가 공부할 만한 의지도 없고.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럴듯하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은 오를 거야 라고 그냥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되게 또 이렇게 당연한 거를 얘기해요. 당연한 이런 거. 거죠. 네.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올라. 왜냐면 강남에 모두 다 살고 싶기 때문에. 오, 어떻습니까? 맞아요. 거기 딱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포르쉐 자동차예요. 아니, 포르쉐. 포르노 아니죠? 포르쉐. 저는 포르밖에 안 내요. 포르쉐. 나는 뽀로로를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뽀로로가 죄송합니다. 포르쉐. 네, 포르쉐. 포르쉐 모두 다 타고 싶어 하죠. 네, 타고 싶어요. 그러면 포르쉐 빠나나야가 회사가 그거. 그럼 뭐 모두 다 사고 싶다고 10,000대, 20,000대, 10,000대 계속 생산해냅니까? 안 만들죠.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어낼까요? 그럼 가격 떨어지니까. 희소성. 아니요? 아니요. 모두 다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요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는 유효 수요예요. 모두 다 강남에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지. 살 수 없어요. 그래. 그래서 시장을 측정하는 수요는 유효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야 모두 다 사고 싶지. 그래서 수요는 많아. 그래, 50억짜리 나도 살고 싶지. 그렇지. 유효 수요를 얘기하면서 시장을 전망해야지. 그 수요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렇네. 말도 안 되죠. 너무 웃기다. 선생님 좀 어렵습니다. 저는. 아, 그래? 윤혜 씨는 이제 경제방송 많이 하셨고 유효 수요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강남의 모르겠어. 집값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정되어 얼마 늘었지. 그치. 한정되어 있잖아. 어. 근데 그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강남에 갈 수 있는데 마치 우리 모두가 강남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강남 집값은 안 빠진다고 계속 얘기하는 오를 거예요. 거다. 왜냐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재화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줄어들죠. 네. 그 이유는 유효 수요가 줄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격이 올라도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왜? 사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렇네. 아니, 지금 진짜 그 카페에서 하는 말이 전형적으로 이거거든. 용산은 용산이다. 강남은 강남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충격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봐서 집값이 오른대요.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정보가 빠르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한국의 지금 부동산 정보와 분석이 이런 식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학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치동이 집값이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학군이 좋은 곳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 요 말은 어때요?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네. 틀린데. 아, 이것도 틀려요? 예.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군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네. 그렇죠? 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대치동의 집값이 빠졌어요, 최근에. 네. 네. 왜 빠집니까? 빠졌다고요? 살 사람이 별로 없나?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은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에 움직인 게 아니고 집값은 항상 변동되잖아요. 그 변동되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중요해요. 계속 있었던 일은 영향을 못 미치고. 아. 이해하셨어요? 아, 학군이 좋은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똑같기 얘기예요. 때문에. 있는 값이네. 기본값.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속되는 일은 변화를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자산 시장의 변화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하철 더 좋은 게 막 들어와. 그러면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돼버리면 아, 그건 또 의미가 그런 없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데가 GTX예요. GTX 지역에 GTX가 뚫리는 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근데 왜 옛날에는 GTX 뚫린다고 올렸다가 지금 왜 빠집니까? 미리 선 반영되기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죠. 징해. 그렇게 시장의 변화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정보의 이 비대칭성이 엄청난 불균형을 만들겠네. 그걸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사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특히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특히 부동산 시장에 줄이고 싶다. 이게 제 목표의 하나예요. 우리가 항상 그럼 집값이 오른다 말씀하신 어떤 건설사나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정보들은 많이 얻잖아요. 그 반대의 정보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얻어야 돼요? 이광수 위원님 말고 다른 루트나 뭐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일부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게 메이저가 아니에요. 한국에선. 그래서 제가 메이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메이저가 되려면 돈을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확산이 느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받는 순간 일단 의심하지. 예, 이렇게 뭔가 돈 벌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 광순회 복닥방을 무료로 하겠다.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와 그리고 그 정보에 소외된 분들한테 정보를 줘서 저는 애널리스트하고 전 주식도 분석하고 부동산도 분석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다면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멀리 봤을 때 큰 목표는 뭡니까? 이름으로 인해서 광순의 복독방이 인기가 많아. 막 10만 부씩 원해. 그래서 밑에 비서들이 이제 그때는 좀 보낼 수 혼자 10만 부 보낼 수 없잖아요. 비서들이 어떻게 생겨요? 무료인데.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받고 싶은 분들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아,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는 이메일 거예요? 주소를 아래 보이시죠? 여기 이메일 주소에 보내면 되는 거죠. 애써서 보내지 마세요. 진짜 원하실 진짜 때 필요하신 보내세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요즘 매일 오시는데 저 막 집 두세 채 있어요. 근데 이 집 팔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원하는 메일은 아닙니다. 아, 근데 왠지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올 것 같아. 또. 있는 사람들이 더. 아까 압구정에만 사람 넘쳤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료로 일단 한 거예요. 그럼 등기부 등본 다 떼어가지고 무주택자들만 매일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좀 검열 좀 하세요. 맞아. 1차로.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제는 오정TV에서는 그런 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제 레포트는 또 막 어딜 사라 뭐 팔아라 이런 건 아니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진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또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드려서요. 어떤 분들이 또 메일 줄 때 뭐 소식지 뭐 보내주세요. 뉴스레터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이거는 보고서예요. 대신 또 이게 있어요. 전 그런 방식을
뭐 많은 분들이 그럼 유튜브 열어라. 보는 사람 쉽게. 쉽게. 근데 저는 진짜 정보와 지식은 얻는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오정 TV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보도 얻으시고 하지만 쉽게 얻으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만큼. 네. 근데 저는 정보를 습득할 때 가장 큰 노력은 저는 리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통해서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집하는 겁니다. 레포트. 그렇구나. 공부하실 예, 분들. 어떤 분이 그래서 스마트폰 용어를 보내주세요. 글씨 크게. 그러면 100장을 써야 되거든요. 요구하는 거 많으시네. 그러니까 공짜로 받으시면서 너무하시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좋아요. 건의들은 좋은데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읽기가 되게 불편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고집하고 싶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서 스스로 고민하시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유튜브의 폐해 중에 뭐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도 돈을 벌고 있고 좋은 점도 많지만 폐해 중에 하나가 늘 사람들이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쉽고 빠르고 그냥 한 줄로 요약되는 정보를 늘 얻고 싶은 거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이라는 게 다 흐름이 있는 거고 전체적인 경제적인 흐름이 있는 건데 사실 이걸 한 줄로 요약할 수는 없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네.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뭐 집값 빠진다는 거야, 오른다는 거야.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시장에 움직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레포트를 고집하고 싶고 굉장히 이건 올드 패션이죠. 네. 그런데 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제목도 광순의 복도방으로 진 그렇네. 거예요. 예전에 부동산도 아니야. 복덩구방이라고 많은 했던 분들이 것처럼. 야 세련된 거 지지 뭐 유명한 뭐 웃었던 리서치 회사 막 이런 거 얼마나 좋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진정성이 되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진짜로 막 이거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물건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닥터송 툭불 정육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소고기 엄청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이제 소고기가 그동안 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누구 만나서 법과 먹을 수 있지. 회사 지금은 많이 고민하셔야 되죠? 지금은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딘데요? 거기가 소개시켜주세요. 닥터성 툭불 정육점 지금 세일 중입니다. 오. 심지어 이 정도의 퀄리티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거의 오마카세로 쓰는 질 좋은 소고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구워 드실 수 있도록 닥터성 툭불에서는 지금 세일 중인데 이게 모듬 세일도 있고 네. 오리고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떡갈비도 있고 심지어 김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고 퀄리티 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 하시면 닥터성 툭불로 가시면 됩니다. 네, 퇴직 전에는 오마카세를 가셨겠지만 이제는 그냥 닥터송 툭불 정육점에서 그러네요. 시켜서 드셔야 그러네요. 되고 구워 그러네요. 드셔야죠. 진짜 구워 먹어야죠. 이제 아이들이 구워 진짜 먹어야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무리 두꺼워도 너무 부드럽고 육즙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맛있는 한우 진짜 툭불, 쓰리뿔은 없나? 쓰리뿔은 없어. 그렇구나. 그거 먹어봤지만은 닥터송 소고기는 우리가 진짜 배송해서 사 먹는 것 중에는 최고였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고기 드시고 싶으면은 닥터송 툭불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닥터섬 투플러스 광순의 복도방 광고 한번. 근데 강순의 복도방에서 광고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지금은 안 받아요. 아 그럼 뭐 다 돈 되는 건 다 안 받아 이 사람. 오늘 출연료 없어. 잘했어. 아니 이 사람 안 되겠네. 아니 그러면은 소고기도 소고기인데 저희가 또 하나 그럼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닥터엠 당엔. 네. 이제 나이가 지금 한 50대 중반 아니야 훨씬 넘으셨죠? 40대야. 아, 40대요. 죄송해요. 아니 뭔가 아 충격적이다. 잠깐만. 이거 먹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무 부동산 이쪽에서는 독보적이시고 아, 그래? 오래 직장 생활 하셨다 그래서 나는 50
50대 정도는 되셨을 줄 알았지. 네, 정확히 틀렸습니다. 40대시다. 닥터 M 당엔입니다. 네, 여러분, 요거 뭐가 좋죠, 유나 씨? 밥 먹고 나면은 이게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다이어트라든지 음식 먹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네. 혈당 수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건강차예요. 네,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당뇨로 좀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탄수화물 좀 많이 피하시고 통곡식 뭐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그러는데 어머님한테 이거를 지금 선물해서 드렸어요. 근데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이게 2달 정도 먹었을 때는 효과가 바로 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2달 뒤에 한번 체크해보려고? 혈당 수치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디서 사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가시면 오정TV라고 쓰시면 1+1, 2+2, 네. 3+3 게릴라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 바나바 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기능성 표시 식품 음료예요. 오. 그러니까 목 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 커피나 매일 물 대신에 네. 닥터 M 당엔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건강도 잡고 네. 목 넘김도 잡고 맞아요. 갈증도 잡고 저는 사실은 이 커피 주셨는데 커피를 커피를 제가 안 못 드시더라고요. 먹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계속 이거 먹었어요.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되게 부드럽죠? 저 그리고 차를 많이 마시니까 맛있는 차를 아는데 이거 맛있어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닥터 M 당엔입니다. 당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성 있는 그 바디 제품. 아, 이건 최고죠. 버텍스 넘버원. 저희가 찐으로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샴푸, 바디워시, 그리고 바디크림, 립밤, 핸드밤, M존 케어까지 뭐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광순의 복덕방과 같은 거는 이제 품질이 아주 좋다. 그러나 네. 여기는 돈을 받아요. 무료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게 이 정도 원료라면은 샴푸가 35,000원에 지금 팔거든요. 원래는 9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청담 SSG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중간에 유통이나 마케팅 비용을 싹 줄이고 원료에만 정말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아이부터 돌쟁이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 좋지만 일단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립밤이랑 핸드밤이잖아요. 부담 없는 가격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고 여기 제품 뭔가 나랑 좀 잘 맞는데 하면은 차차 좀 늘려가지고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신 기념으로 핸드크림. 핸드밤 선물로 좀 드릴게요. 핸드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니까는 샴푸 하나만 사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좀 중년층에 40대, 네. 50대이시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으셔서 샴푸, 젤 이렇게 한꺼번에 확 사시더라고. 네. 그래서 오정TV라고 이제 구매 남겨주시면은 배송 메시지 샘플 키트를 잔뜩 챙겨드리니까 네. 여러분들 버텍스 넘버 1으로 매일매일 아주 좋은 원료로 VVIP가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집값이 한참 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또 오르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왜 그런 것인지. 여러분 시장을 분석할 때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정보를 아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정보를 많이 알려고 하니까 막상 선택이 안 돼요. 결정도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오늘 그렇죠. 알려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왜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장의 변화가 오면 현상에만 주목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야 그렇잖아. 그래서 현상에만 주목하면 어떤 결론이 가능하냐면 이 상태가 계속할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니까 현상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알기. 그래서 이제는 광순의 복덕방이 필요한 거죠. 그 전체적인 보고서를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요약을 해드리면 네. 이제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상품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수요가 몰리죠. 붙잖아요. 네. 가격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그럼 또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성 차원에서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또 안 사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수요는 되게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번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은 모든 재화하고 다르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투자도 가능해요. 네. 이런 재화는 없어요. 내가 쓰면서 가치도 올라. 그렇지. 이런 게 가능한 자산이. 나 자신. 맞아요. 내가 하나 더 알았네. 그래, 내 자신. 나 이거 써먹어야지.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산이 뭐가 있냐면 주식이 있잖아요. 네, 주식. 주식 주식은- 사용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못 쓰잖아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서 이제 아내분들 좋아하실 텐데. 네, 네, 네. 어쨌든 주식은 못 써요. 네.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최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올리는 건 수요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수요가 두 수요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투기.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 수요가 있고 또 하나 어떤 수요가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두 수요가 있어요. 나눠지지. 그 시점에 따라서 어떤 수요가 많냐가 결정돼요. 실수요자들은 항상 돈이 넘쳐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성격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막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요. 네. 유동성이 확대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수요가 많으면 투기.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많아지죠. 근데 이 투자나 투기 수요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더 증가해요. 왜? 현재 가격보다 투자 수요는 미래 가격을 보고 하니까 가격이 오를수록 미래 가격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서 계속 싸요. 네. 투자 수요는. 이해하셨죠? 이게 그러면은 근데 코로나 때 한 2, 3년 때 오르기도 했지만 그 전에 뭐 한 2016년부터는 계속 쭉 우상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럼 투기 수요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가 계속 가격을 올렸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은 투자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투자로 한국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거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세금은 줄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비싸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투자의 매력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 실수요예요. 실제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실수요의 특징은 투자 수요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붙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이제 가격이 다시 오르면 다시 실수요는 확 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약간 올랐다 내렸다 조금씩 올랐다 그렇죠. 내렸다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살수록 실수요는 줄죠. 네. 그래서 가격의 전반적으로 추세는 떨어지는 추세를 보일 거예요. 이 안에서 변동되지만 그 이유는 지금이 가격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전고점을 못 뚫어요. 투자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전고점을 뚫는단 원래 말이에요. 계속 갱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고점을 뚫어요. 근데 실수요가 시장을 움직이면 절대 전고점을 못 뚫어요. 그러면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 계속 이 타이밍을 볼 거란 말이죠. 나 언제 어쨌든 내 집 실거주할 만한 내 집 마련 하나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정서상 이런데 이런 무주택인 분들이 집을 언제 사면은 그럼 좋은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할 이 시기에 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몰렸을 때 사야 되는지 아니면 실수요들이 이렇게 할 때 사야 되는지 어느 환경에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사실 저도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어느 시점에 사라고 하면 좋죠, 저도. 네, 네. 근데 그러기 되게 힘든데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시점이 있어요. 나의 시점.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대출 받아도 그 가격대가 안 오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집값이 한 10% 20% 빠졌다고 생각 안 하지만 내가 살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시점을 이제 고민하셔야 일단 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얘기 들을 수 없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치, 상황이. 그래서 전 두 번째 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회복했다가 최근에도 한 10개월간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 이때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가장 좋은 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때가 가장 좋아요. 그때가 집값의 바닥을 찍은 거거든요. 역시 꾼들은 다 아는구나. 돈 냄새를 맡고. 그렇죠. 그래서 자산 투자할 땐 가장 좋은 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돈 버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가 사면 돼요. 따라서.
주식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은 돈 버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반인인 우리는 늘 그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질 때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타이밍을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이요. 거래량. 어느 정도 증가했을 때요? 지금도 근데 늘었다며 거래량. 다시 줄 거예요. 아.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게 중요해요. 추세적으로? 네. 예전에는 한 4, 5개월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은 조금 추세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이건 좀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뭐 하여튼 4, 5개월은 꾸준하게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지금은 한 3개월, 4개월 증가하고 5개월 넘기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사실 5월하고 6월이 되게 중요해요. 아, 요 때를 넘기면 이제 이때도 계속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투자가 들어오고 있구나. 아, 그러면 이 타이밍에 집을 딱 사면은 저점에 집을 사고 앞으로 또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어떤 희망을 그렇죠. 좀 가져볼 그렇죠, 수 있는 근데 그렇죠. 저점이 아니지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고 맞아. 거품이 엄청 많이 껴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 가격까지 가려면 아직도 덜 빠졌잖아요. 그 지점이 흥미로운 건데 뭐냐면 그 절대 가격의 수준은 사실 없어요. 그게 거품이라는 건 기준이 뭡니까? 그때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한 6억, 7억 하던 서울의 아파트가 15억, 16억, 17억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올랐던 건데 네. 그 투자 수요가 계속 있으면 그 가격은 안 빠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가격으로는 안 돌아갈 거라는 거죠? 아니요. 그게 확신이 아니고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시장의 변화를 저희가 보는 거지 그게 가격이 꼭 2018년, 17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사야 됩니다. 이런 말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으로 움직이는 거는 지금 집값은 좀 올랐지만 전세 가격은 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까? 전세 시장은 왜 가격의 변동이 집값과 이렇게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오른 거는 금리가 인하되고 전세담보대출이 증가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원인은 뭐냐면 임대차 시장의 속성은 투자 수요나 투자 공급은 없어요. 투자하려고 나 전세 두 채 사야지? 아, 그건 이런 사람이 없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은 철저하게 길게 보면 실수요와 실공급이 만나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 어디에 있었어요,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 수도권에. 그리고 입주 물량이 또 이 재화의 속성이 뭐냐면 부동산은 이런 재화는 마시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써도 끝이 아니고 시장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누적 공급이 중요해요. 아. 누적돼서 얼마나 공급이 이루어졌느냐. 오. 그런데 최근에 7, 8년간 수도권에 18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됩니다. 아하. 올해까지.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전세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공급 없다고 난리 칠 때가 작년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너무 신기해. 그건 어떤 공급이 부족했냐면 투자할 만한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살만한 요즘 집이 아니라. 최근에 전세 사기다 혹은 이제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진짜 전세를 이해가 안 돼. 사는데 전세를 사는데 전세 보증금을 맡겼어요. 나한테 맡겨. 5억을 맡겼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전세 가격이 4억 떨어지면 1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서 썼을까요? 어떤 자산을 샀다거나 자기 투자해놓고 자기 돈처럼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돌려달라고 하면 그 자산을 팔아서 나한테 팔아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줘야지. 근데 이게 또 못 안 주겠다는 팔려? 거예요. 그 자산 팔기 아깝다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도덕적 해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 집주인한테 돈을 더 꿔주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근본적인 전혀 대책이 지금 아닌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어제 뉴스도 보시면 GDP의 100%가 넘어서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맞아. 얘기하고 있는데 OECD 1위래. 어? 네.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다 돈을 더 깨주겠다 이런 해결 방법도 웃기지만 저는 그런 임대인들이 정말 충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재산이 있는 집주인한테 오히려 혜택을 더 주는 정책들이네요. 그렇죠. 전세 빌릴 때 하루만 늦어도 난리 나고 우리는 나는 이자 하루만 못 내도 난리가 나서 매일매일 전화를 받는데 임차인들은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임차인 분들이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서 거의 35% 이상이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3억에 전세 살고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내 돈이에요.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또 떨어졌어도 이사하는 비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적당하게 협상해서 집주인이 전화 안 받고 이러면 아이 그냥 살자 자기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전세 보증금에서 30% 이상이 대출이에요. 당장 금리 올라가니까 임차인들은 지금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 나왔죠. 그래서 무조건 이사하든지 악착같이 전세 보증금을 다시 받아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크다. 입주 물량이 누적적으로 많아지고 임차인들의 노력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주인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지금 그 제도가 있는데 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그러면은 마련이 보호받으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경공매에 들어가면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나한테 임차인한테 네.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또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세 사기로 3억을 졌는데 여기서 또 그 3억에 대한 대출은 계속 내가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사라고요? 네. 나 이 집에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정 떨어져서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면 그럼 경공매 안 받으려면 LH에서 사줄게 장기 임대로 살아라. 난 그냥 내 돈만 돌려받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네. 지금 그 임차인분들이 힘든 건 내 돈이 거기에 내 전 재산인데 심지어 대출도 받아서 줬는데 그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해결책은 사실 없어요. 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돌려받는 거예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죠. 근데 안 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던데. 그래 이거 그렇죠. 받기까지 막 6개월이고 그렇죠. 1년이고 그렇죠. 걸린다면서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임차인들이 너무 힘드신 거죠. 그게 사실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모든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있어요. 자산시장이 계속 변동되잖아요. 네. 계속 오르는 가격도 없고 계속 빠지는 자산도 없어요. 그렇죠. 특히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산시장이 변동되면서 일종의 빈부의 격차라든가 부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부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왜냐면 가격이 빠지면 쉽게 말해서 열심히 돈 모은 사람들이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산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이런 중산층이 기회가 생기는 좀 거잖아요. 생기는 거지. 근데 집값을 안 빠뜨리고 이렇게 정책으로 계속 올려줘. 그럼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냐면 무주택자들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 살 기회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주택자가 현저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무주택자는 그냥 뭐랄까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그치. 아니다 그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일종의 기회라는 자산을 정책 때문에 빼앗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라는 게 중산층이 조금 이렇게 튼튼해야지. 탄탄해져야지 우리가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전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나라는 무주택자가 많게요, 유주택자가 많게요. 무주택자. 아니 근데 왜요? 유주택자가 더 많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저도 듣고 알아서 저도 당연히 무주택자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좋아요. 그러면 유주택자가 많으면 그럼 집값이 빠지면 안 되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거는 산정 기준을 달리 봐야 돼요. 우리는 유주택 가구가 많을 뿐이에요. 한 가구에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구가 몇 명입니까? 뭐 4명일 수도 네 있고. 명이죠. 네. 명수로 따지면 그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집이 없어요. 인구수로 하면 현저하게 주택의 소유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 내가 지금 나이가 한 4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 그래. 우리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값 떨어지면 안 돼. 아니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가 강남에 집을 한 채 살고 있어요, 한 식구가. 근데 애들을 결혼을 못 시켜.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것도 팔 수가 없지. 그리고 또 강남에서 살고 있다니까 기대 수준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그 결혼하는 상대편에서 자기는 강남 살면서 강남에 전세를 안 해주네? 파혼하는 사람도 생겨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한 채씩 더 사는 거야. 애들 물려주려고. 주려고.
근데 우리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돼야 좋은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 그렇지. 20대, 30대 청년들이 어차피 10억대 아파트 내가 월급으로 어떻게 사냐 그냥 다 써버리겠다 그러니까 하지만 다 결혼 안 하고. 집값을 좀 안정시켜놔야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따박따박씩 월급 모으고 대출 막 갚으면서 집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우리나라 미래고. 근데 벌써부터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강남에 집 한 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남에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강남에 집이 없어도 강남에서 파는 빵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 강남빵 있어요? 또 협찬 있어요? 협찬 오늘 있어요? 광고는 좀 슬프다 나는. 빵 준섭. 아 이게 강남빵이에요? 빵 준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강남 한복판 압구정 갤러리야. 갤러리야.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바로 그 빵입니다. 그 강남 청담동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디저트로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시간 아깝고 교통 막히고 최악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부담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품은 이제 배송료가 다 붙는데 이 제품만큼은 배송료도 다 없이 무료입니다. 이사 비용이 없네. 네, 이사 비용이 없어요. 오정 쇼핑에서 빵 준서 이제 검색하시면 사종 세트가 24,000원에 여러분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도 너무 간편하고 무엇보다도 맛이 매우 훌륭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요즘 체인 제과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빵 하나 사려고 해도 조그마한 거 하나에 3,000원이더라고요. 3,000원이 웬만해 거의 막 5,000원, 6,000원이야. 그러니까 막 두세 개 사가지고 나오면은 만 몇천 원, 2만 원이 훌쩍 넘는데 여기서 이제 파운드 케이크 4종을 드리고 여러분들 일단 너무 맛있고요. 이 안에 열대 과일 들어가 있고 이렇게 쇼콜라. 안에 쇼콜라 들어가 있고 네. 아주 호두모카. 네 맛있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 여행을 노르웨이 한번 갔었어요. 오, 제가 우와. 북유럽을. 네. 갔더니 그 해안가에 그 시장이 열렸는데 연어가 너무 맛있게 그래, 생긴 거야. 노르웨이는 연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서 막 사갖고 막 그 한국의 수산시장처럼 이런 식탁에서 펴놨어요. 자기야, 먹어, 오늘 먹고 죽자, 연어. 노르웨이 연어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한국 마트에 다 노르웨이 연어야. 근데 맞는 말이야. 다 노르웨이래요. 한국 마트. 맞아요. 아, 그렇네. 근데 더 비싸, 노르웨이가.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팡중섭발 열대과일 싸다. 여기 한국이 싸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 네. 자, 빵준서의 파운드 케이크, 수제 파운드 케이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철 여러분들의 손, 발톱 건강을 책임질 캐러셀 네일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젤 네일 때문에 손톱이 다 갈라지고 야들야들해지고 다 찢어지고 막 요랬던 경험 있으신 분들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발 쪽에 또 문제 있는 분들이 많으셔. 그래, 그때 이제 발톱, 내성 발톱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발라주기만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저는 이거를 너무 강추합니다. 풋크림. 인텐시브 풋 리페어 크림. 이거 그냥 저 매일 그냥 발라주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 아기발처럼 오. 촉촉해져요. 이렇게 진짜요? 막 밀거나 이러지 각질, 않아도 돼. 각질? 네, 각질. 그거를 밀면 안 되고 그냥 이거를 자기 전에 한번 아침에 한번 그냥 발라주시기만 하면 돼. 이거 제가 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런 거 각질 쳐봤는데. 있으세요? 있은 느낌이야. 아니, 사람은 다 누구나 있지, 왜냐면 인간적으로. 이게 직장 생활 오래 하면 구두를 오래 신지. 예, 또 요즘 만모 거르시잖아. 아, 그런 각질 있지. 있지. 발라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거 제가 궁금한데 전 써보진 않았지만 이 제품의 향은 어때요? 향 없어, 무향이에요. 아, 아, 그게 향 중요해요. 예민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품들이 향이 나면 좀 힘들더라고요. 무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애용하거든요. 그래서 무향 좋아요, 무향. 아침 저녁으로 애기발로 아내분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걷지만 내 다리를 좀 봐봐. 캐러셀 네일 발랐더니 근데 부부끼리 이렇게 발을 잘 이렇게 만지고. 발이 좋거든요. 네. 근데 요런 거 있어. 그 여름 되면은 진짜 뒤꿈치. 발 뒤꿈치 각질 일어나 있으면 너무 부끄럽거든. 맞아. 근데 각질 진짜 중요해요. 발은 왜냐면 네. 갑자기 이거 얘기해도 재밌다. 근데 저는 이 양말이 빵꾸 나요. 각질이 너무 이분 이거 한 통 갖고 안 어디야? 돼가요. 앞쪽이요, 뒤쪽이요? 뒤쪽이겠지. 뒤쪽. 각질이 남자들은 있어서. 그런 분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이게 한두 번 하면 안 되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썼을 때는 확실히 보호가 제가 이거 됩니다. 열심히 주셨으니까 써보고 다음에 제가 결과를 후기로. 후기로. 제가 양말 이제 안 산다 그러면
양말가를 아끼시려면 캐라셀 네일의 풋크림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애널리스트 이광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무주택자 의견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또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 채 있다. 네. 갈아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언제쯤 갈아타야 좋은지. 갈아탈 때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무주택자가 뭐 바닥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시점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갈아탈 때는 이런 변동성 있을 때가 사실 좋아요. 최근 요즘처럼? 시점.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져서 그런가? 아니요, 뭐요? 이제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가격 변동폭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갈아타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집을 사야 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막 이렇게 대세적으로 오를 때 이럴 때보다도 지금처럼 막 단기적으로 갔다 할 때. 변동할 때 잘 보시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은 덜 빠지는데 내가 사고 싶은 셈이 많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급하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가격 기준으로 해서 보통 갈아타기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가격대가 비싼 아파트를 맞아요. 사는 갈 경우가 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것처럼 절대 가격으로 하면 가격이 비싼 게 더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같은 그쵸. 10%가 빠진다고 하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팔 때 순서를 내 걸 팔고 사야 되죠. 그럼. 아니, 그거는 아니요. 그래요? 근데 정해진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고 뭐 먼저 사놓고 안 많이 팔리면 어떡해요? 돈이 있어? 아니 저는 한번 거래를 실수한 적이 전세였는데 내게 나가기 전에 들어갈 집을 계약한 거야. 근데 내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미쳐버리겠더라고. 그건 개개인마다 달라서 뭐라고 예쓴대요. 내 집 먼저 팔고 기다려라 이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우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대신 이렇게 변동성이 오면 아까처럼 절대 가격이 가격대가 높은 게 가격이 더 많이 빠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집도 빠졌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보다 더 빠진 거 사면 되니까. 오늘 어쨌든 부동산에 관련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방송을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다음에 제 또 시간이요? 오셔서- 아니요 저희 시간이요. 와, 진짜 저 시간 많은데. 퇴직하셔서 시간 많으신 거 아닌데 저희가 바쁘거든요. 시간 많으시니까 좀 자주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출연료는 드릴게요. 아직까지 좀 어리버리합니다. 이게 회사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서 두 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강수 위원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셔야 돼. 진짜 빅 마우스가 돼가지고 맞아. 진짜 힘이 커지셔가지고 진짜 우리 중산층 그리고 무주택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한테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 전 어떤 보람도 느끼냐면 이만큼씩 써서 보내세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답변은 다 못 드리지만 읽고 있다. 읽고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할 데가 없어요. 답답하고 속상한 그럼 마음. 친구한테도 하겠어. 부부한테도 누구한테 안 돼요. 맞아. 왜냐면 어떤 분이 남편이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집값 오를 때 사지 말자고 그랬는데 자기가 우겨서 샀다. 그래서 빚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남편한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끝에 얘기할 수 있어도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보고서를 성의 있게 네. 받아서 읽어보고 맞아. 진짜 연구하고 공부하실 분들만 아래 이메일 주소로. 좋습니다. 네. 너무 간절하신 분들만 네. 여기로 그 맞아, 보내주시면 그렇죠. 기프트콘 같은 거 보내도 됩니까?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그거에 상응하는 걸 다시 또 보내드렸어요. 아유 그러면 서로 번거로워지니까 엄청 여러분 번거로워, 엄청 번거로워. 뭐 그런 거 주시지 마세요 절대. 네,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또 많이 소문 내주시고 네,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문을 원치 않으시네. 지금도 손목 나갈 것 같아. 2만 명. 어쨌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